네, 최근 프랑스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8개 종목이 큰 급락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SG증권이 프랑스 증권사인데 이번에 굉장히 언론에서 오르내리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이렇게 단기간에 쏟아냈을까요? 네, 지금 뭐 금융당국과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뭐 두 가지 이유를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해당 8개 종목들이 주가 조작에 관여가 됐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소위 차액 걸제 결의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대량으로 일어나면서 이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계속 기록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의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 즉 이 8개 종목들이 주가 조작에 관여된 게 아닌가 이런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SG 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계 증권사가 예. 되게 소규모 증권사인데 예. 이게 이런 소규모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량 매도를 낸 것도 참 이례적이고 예. 아마도 국내 이제 대형 증권사라면 이런 거래를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전후 사정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왜 하필 이 8개 종목이었을까요? 보면은 뭐 이제 대성홀딩스나 뭐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뭐 이런 이제 종목들 다우데이터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종목이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 8개 종목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가 조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즉 자산 시가총액에 비해서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거래를 일으켜도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또 내리거나 하는 조작이 쉬운 특성이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로 이 8개 상장 기업의 주식들이 소위 증권사의 애널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서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개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사실 뭐 삼천리나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이게 고평가돼 있다. 그 당시 이제 국제 원유값도 오르고 국제 LNG 가격도 폭등을 하면서 이 기업들이 에너지 기업들이니까 잘 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 기업의 영업 구조를 보면은 가스 가격이나 원유 가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일부 증권사 애널들이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해당 8개 기업의 에너지 기업들이 고평가되었다는 신호를 내기도 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이 기업 심사 보고서, 영업 보고서 같은 걸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숨어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장은 돼 있지만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가 조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다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평론가님, 사실 SG증권만 해도 외국계고 또 소규모고 이번에 8개 종목도 우리가 뭐 사실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종목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나라는 좀 반문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의 현재로서는 작전이 걸린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형식과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폭락했는가? 형식으로는 역시 이들 작전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작전을 하는데 뭐 4천억으로 작전하면 1조를 굴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 미수도 썼을 거고 또 하나가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CFD, 차액 결제 계좌였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신용 미수 스탁론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이요. 네네.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뭐 내 돈에 뭐 몇 배를 이제 빌려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굴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차액 결제 계좌 CFD라는 것은 하나의 주식으로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내가 A라는 이제 종목의 주식을 이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10,000원에 산다라고 했을 때 사는 거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주식은 누가 사느냐? 이 면허를 갖고 있는, 장외파 생산품 면허를 갖고 있는 증권사가 자신들의 주식 꾸러미를 통해서 증권사가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어떤 거냐?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나중에 14,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4,000원에 대한 차익만 먹는 거고, 10,000원이었는데 나중에 이 주가가 8,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2,000원에 대한 손실을 토해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액만큼만 결제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주식 투자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주식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권사가 갖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뭐 양도세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게 있고 예. 가장 중요한 게 레버리지입니다. 원래는 이게 10배까지 태울 수가 있었거든요. 10배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수정되고 네. 자격증도 완화하면서 2.5배. 이것도 상당하죠. 그러니까 크죠. 예. 만에 하나 내가 40억이 있다. 네. 그리고 A 종목을 들어간다. 거의 100억 원어치의 거래가 성사될 수가 가능하다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오르기만 하지 않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경우에는 그 주식을 대신 사줬던 북을 통해서 이 증권사가 자신은 손해 안 보니까 그렇죠. 예, 담보 비율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마진 콜을 하면서 반대 매매를 때리는데 지금은 반대 매매를 하더라도 이 주식을 누군가가 사줘야 판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주지 않고 가령 이게 4일 연속 하한가다. 30%씩 4일 연속이 거래량 없이 터지게 되면 그걸 들고 있었던 이 거래를 했었던 투자자는 일때까지 최종 반대 매매가 나갈 때까지 네. 자신의 그 빚은 계속 쌓이는. 계속 쌓이게 되는 무서운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8개 종목이 일단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거 형식적으로는 레버리지, 빚이었다. 네네. 그중에 CFD가 있겠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작전이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작전이 깨졌는가? 예. 길게는 2년 반, 짧게는 1년 반 동안 작업을 해온 이 작전이 왜 깨졌는가? 누가 배신했는가? 여기가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자신이 설계사라고 주장하는 그 라모 씨는 네네. 이제 김익래 다오키움그룹주권 회장이 뭐 주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뭐 누가 뭐 서울가스의 김용민 회장이 주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과거 기자 시절에 작전을 취재해 봤을 때는 예.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도 없고요. 이 라 대표가 진짜 이 판을 설계한 설계사인지도 이것도 다 이제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로 지금부터 한 발씩 가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아,